네, 안녕하세요. 등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보이의 얼굴 모델링을 이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형태감은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작업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토대 위에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거칠게 조금 더 근육의 표현을 입혀보게 되었고요. 조금 더 이제 자잘한 근육들이 좀 덧칠해졌기 때문에 되게 우락부락한 모습이 되게 약간 좀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근육의 느낌들을 좀 더 살려주는 쪽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거칠게 되게 러프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스무스 기능으로 다시 말끔하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클레이 브러쉬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중간 과정에서의 거친 느낌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찰흙으로 빚어내는 그런 이제 조소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좀 이런 과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좀 이제 사람마다 작업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작업 성향에 따라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무스로 문질러 주면서 거친 부분들이 이제 말끔하게 다듬어 주면서 좀 더 이제 모델링이 좀 더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갖춰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리곤의 개수가 이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아주 깔끔하게 부드럽게 작업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무스로 모델링을 눌러준 다음에 플래툰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밀하게 정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클레이 브러쉬보다는 일반적인 브러쉬로 이제 근육 사이사이에 지금 보시면 크게 잡혀져 있는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 경계면들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주름들을 일반적인 브러쉬를 이용해서 디테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스무스로 한번 이렇게 쫙 돌려주고 나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육을 너무 좀 짜잘하게 묘사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노인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육에 대한 표현과 이제 귀의 디테일까지 좀 끝나고 나면 머리카락 부분과 이 털 쪽을 턱 수염 쪽을 추가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 쪽의 표현까지 조금 진행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뿔을 저 원작에서도 이제 뿔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잘려진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고민 중인 부분이 이 뿔을 이렇게 원래 나 있는 형태감으로 살릴지 이렇게 단면으로 잘려진 형태로 남길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의 초벌 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볼의 위치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을 선택하고 기즈모를 선택해서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눈 쪽에 가깝도록 위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얼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 틀어진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툰 브러쉬를 선택해서 기존의 위치에 잡혀있던 부분들을 눌러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뿔 주변에 이렇게 고르게 형태감이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감싸고 있는 부분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가장 디테일한 주름들을 묘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브러쉬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도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라인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보다 조금 더 가는 브러쉬의 라인을 잡아주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펜총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스트로크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폴 오프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폴 오프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다양한 항목의 아이콘들이 더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끝이 뾰족한 이 아이콘을 눌러서 다시 브러쉬를 칠해주게 되면 굉장히 가느다란 라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세팅이 완만하고 약간 두툼한 형태의 프리셋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상황에 맞춰서 브러쉬 프리셋을 바꿔가면서 편리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느다란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콧대를 되게 거의 동물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쪽 부분이 이렇게 좀 들어간 형태가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겠지만, 조금 더 야수적인 느낌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이쪽을 좀 더 두툼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좀 더 과격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형태를 조금 수정해 봤습니다. 지금 이 눈 쪽 부분과 코 부분 위주로 그 일반 브러쉬에 이제 프리셋을 변경해서 디테일을 조금 살려봤는데, 이렇게 간단 이제 어, 디테일을 추가로 작업한 부분과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이제 편차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들도 차근차근 퀄리티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앞면부와 이제 뿔 주변, 그다음에 귀 쪽까지 어느 정도 디테일이 나오고 나면 이제 이 머리카락과 턱 수염 위주로 좀 표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흉부 쪽까지 모델링을 좀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 부분까지만 모델링이 나와 있고, 보시면 두상과 뿔, 그 다음에 눈알, 목 이렇게 모델링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승모근을 좀 이어주고 쇄골과 좀 흉부까지 모델링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렇게 모델링을 확장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목 부분을 선택한 상태에서 무브 브러쉬로 좀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크게 잡아서 늘어난 모델링들은 복셀 기능으로 재정렬 해주면서 형태감들을 잡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좌측 상단의 두 번째 탭으로 가시면 신 카테고리에서 실린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선택해서 기준으로 목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주고 나서요, 스케일을 크게 키울게요. 상태에서 밸리데이트로 활성화를 시켜준 다음에 무브 브러쉬로 연결 부분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좀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뒤에 목 부분과 이 흉부 쪽의 모델링을 하나로 합쳐서 단일화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너무 크게 작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승모근과 목 부분을 이어지는 라인을 잡아줬고요. 이제 어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쇄골이 되고 이렇게 가슴까지 형태감을 대충 잡아봤습니다. 이 목과 새로 만든 이 흉부 모델링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살 머지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터리얼도 하나의 매터리얼로 지정을 해주고요. 목 부분과 새로 생성된 흉부 쪽의 모델링의 와이어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형태감을 만져주고 얼굴의 디테일을 이어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경계면의 어색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주도록 하고요. 근육에 들어갈 부분과 나올 부분들을 잘 관찰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두상을 만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이제 폴리곤이 이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수정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 번 이제 형태의 수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느낌을 보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두상이기 때문에 이제 흉부는 이제 두상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크게 공을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흉부 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죠. 제가 인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 작업을 했던 포트폴리오 중에 약간 아저씨 같이 배가 나왔는데 근육질인 캐릭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생활형 잔근육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그렇게 다듬어진 조각 같은 근육은 어, 좀 재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아저씨처럼 나왔는데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캐릭터를 보고, 아 이거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캐릭터에 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캐릭터를 한창 재미있어 할 때는 이제 그런 캐릭터 위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너무 쩍 벌어진 것 같아서 인플렉 브러쉬로 살짝 좁혀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도 부풀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흉부까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를 선택을 하고 보면은 대략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매터리얼 톤이 좀 달라서 아래쪽에, 자 이제 전체적인 룩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캐릭터의 크기가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씬 카테고리에서 이 몸통의 오브젝트는 눈을 감겨주고요. 그다음에 얼굴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얼굴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두상에 그대로 머리카락을 만들 텐데, 이런 식으로 바로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애드 레이어를 눌러서 레이어 0번에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레이어 0번에 눈을 감겨주게 되면 그대로 이 해당 레이어 0번의 작업이 됐던 게 하이드가 되고, 원본 레이어의 작업이 됐던 형태가 그대로 노출이 되죠. 다시 눈을 켜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0에 작업했던 이미지가 다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0번의 이 머리카락에 대한 표현을 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브러쉬 리스트들의 알파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브러쉬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포토샵에서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그리게 될 때 한 올 한 올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머리카락 브러쉬를 가지고 와서 쉽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이 브러쉬 리스트에서 이런 파 항목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베드 스크립트에서는 두 가지의 알파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재질에 대한 알파 이미지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혼합을 한 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가죽이나 이제 그런 재질의 표현 같은 것들을 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에는 알파 브러쉬는 첨가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 브러쉬를 활용해서 일단 최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클레이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레이 브러쉬가 이제 넓적한 네모난 알파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넓적한 형태의 스컬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덧칠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약간 털 같은 느낌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느낌을 활용해서 어디까지 작업이 되는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계속해서 봤는데 이 헬보이가 대머리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나는 지점을 자료를 통해서 쭉 봤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머리카락이 뭐 머리 끝나는 지점에서 머리카락이 바로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머리가 대략 이 정도까지는 빠져 있더라고요. 약간 완전히 대머리의 히어로는 많이 봐왔지만 이런 반대머리의 히어로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디자인을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계기도 물론 특이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이번에 다시 작업을 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반대머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간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디자인의 기조가 약간 일본풍의 색채를 좀 많이 띠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뭐 일단 딱히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일본스러운 상투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틀고 있거든요. 즉 그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일본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서양에서 바라보는 그 일본식 디자인에 대한 그 뭔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류의 SF 영화라든지 설정들이 일본 쪽에 대한 오마주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 따라서는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일반 브러쉬로 또 작업을 이어서 나갈 테고요. 턱 수염 쪽에 길이를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수염의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조명을 한번 넣어 볼게요. 숨겨놨던 흉부를 꺼내 놓고요.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라이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이 태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해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쉐이딩 탭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츠의 애드 라이트로 라이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이 모든 라이트의 메인이 되는 주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라이트가 태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그림자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방향에 대한 값만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네모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색상을 라이트의 색상을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텐시티로 라이트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림자가 선명하게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비가 좀 더 많이 크게 되게 됩니다. 노매드 스culpt에서 라이트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약간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의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기기에서는 이제 라이트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라이트 작업을 하기 전에는 꼭 저장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포스트 프로세스가 동시에 켜져 있어요. 포스트 프로세스와 라이트가 노매드 스culpt에서 가장 과부하가 큰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스펙이 조금 자기가 사용하고 계시는 스펙이 조금 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포스트 프로세스는 좀 후반에 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아이패드 11인치 2세대를 쓰고 있고 라이트와 포스트 프로세스를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놓고 이런 스컬핑 작업을 해도 크게 느려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조금 저사양의 기기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포스트 프로세스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밋밋한 느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라이트와 엔바이런먼트, 그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색감 이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렌더링을 작업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최종 작업으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중간에 한번 분위기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중간에 체크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바로 라이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느낌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이 엔바이런먼트에서 환경값의 강도를 좀 낮춰주고 라이트의 세기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드 라이트로 새로 생성된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라이트를 생성하게 되면 전부 다 디렉셔널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트 라이트로 색상을 변경하고 위치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역광의 느낌이 좀 나죠. 위치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바이런먼트를 회전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손을 화면의 빈 곳을 터치를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엔바이런먼트 값과 라이트가 동시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굉장히 느낌이 마음에 드는 그런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느낌이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라이트 세팅을 수정해 가면서 분위기를 더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을 세팅을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